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으니까 좀 어색합니다. 어느 정부든지 간에 첫 총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초기에 국정과제도 설계해야 되고 또 초기 집행도 책임을 맡아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책임이 클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본에 그 미국 관세 인상 발표 후에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문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질의들이 있었어요. 우리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입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첫째 입법 지연, 그렇게 되니까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그렇게 되니까 자금 납입 지연, 이것이 가장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뭐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가 부분적으로 표출된 것은 있지만 종합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응하는 것 하나가 네, 그것이 있고, 기본입니다. 예, 비관세 장벽은 우리 측의 이행 조치 등에 대해서 성실히 협상하고 또 계획도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네, 네. 이게 정부의 인식이고 입장인 앞으로의 거죠. 대처 방향이다. 네. 예.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새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의 모델은 나스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 주도 상장 회수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기업수, 상장 기업수로 보면은 한 2,000개 가까이 돼요. 1,916개쯤 됩니다. 이게 기술 상장 기업 거래소 가운데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숫자로는. 그런데 이 코스닥의 시총은 우리 전체 주식 시총의 한 14%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혁신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이른바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알파벳 다 이게 나스닥에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뉴욕 거래소보다 시총이 더 많아요. 더 커요. 근데 이제 우리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에서 상장을 해서 일정 규모가 되면은 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이버도 그랬죠. 카카오도 그렇죠. 셀트리온, 포스코, 비처, M 한 31개 기업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예, 또 다른 유니콘 기업들은 우리 코스닥 시장을 피해서 나스닥에 직접 상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코스닥 처음에 설립됐을 때하고 지금의 코스닥의 이 시총을 보면 이 오르질 않고 있어요. 아주 플랫합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코스닥은 그냥 평평해요.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여러 가지 상황, 정책 또 심리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코스닥은 뭐 거의 잠자고 있는 상태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그 구성 요소에 있어서의 기업의 부실 어떤 비중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코스피가 상당히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을 직접 하신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코스피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내주신 상법 개정안 등등이 상당히 작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의 개선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입법으로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위에서도 부실기업 조기 퇴출, 상장 폐지 기준 강화, 시장 감시 체계 고도화 이런 보완 조치들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어떻게든 조금 개선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의 기능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나스닥을 보면은 독자 시장이잖아요. 독립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코스닥은 거래소에 편입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게 독립시장이었는데 2005년도에 버블닷컴 뭐 이렇게 꺼지고 이러면서 사고 나고 이러니까 거래소에다가 편입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마치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돼가지고 기관 투자도 약하고 또 개인들은 단투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예 좀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독립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안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했어요. 어저께 박주민 의원도 아마 제 법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 같긴 하던데 이 코스닥을 독립적인 벤처 혁신 기업의 성장 회수 시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독립하고 또 독립적인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또 청산과 결제를 위탁하고 상장 규정 마련할 때 상장 퇴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복 상장 여부를 검토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거 정부의 입장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이 법에 대한? 제가 그 법 내신 거를 들었고 봤고요. 그 이전에도 전략산업 관련한 것을 포함해서 김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방향에 그 줄기를 잡는 어떤 그런 정도 비중 있는 법들을 많이 내셔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김 의원님이 제시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중하게 보면서 이렇게 국회 내에서 의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 5천 큰 성과인데요. 이 성과가 이른바 벤처 혁신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창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자본시장 구조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구조 개편 그리고 혁신 이게 어떤 우리가 창업 국가로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부펀드가 있죠. 어디? 국부펀드. 네네. 예. KIC. 예. 우리가 한번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테마섹 그리고 대만의 NDF. 싱가포르 테마섹은 해외 투자도 하지만 국내 전략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대만의 NDF 같은 경우에는 TSMC 초기에 한 48%, 49%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때 지분이 한 49%쯤 됐습니다. 한 1억 불 정도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분. 예, 아니 지분이 아니고 지금 가치. 지금의 정부가 가치. 갖고 있는 가치.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 1000배쯤 될 거예요. 1000배. 예, 초기 투자에 비해서 1000배쯤. 그러니까 한 1083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지금 TSMC가 어제 한 1.7조 달러 정도 됐으니까 시총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부가 확장된 거죠. 커진 거죠. 그동안의 배당이나 또는 주식 매각을 통해서도 많은 수익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빼더라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국부펀드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과거 정부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국부펀드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규모, 둘째 결정에 있어서 민간 결정의 어떤 우월성, 셋째로는 지금 예로 드신 것처럼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네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되지 않았던 문화까지도 네. 투자 대상으로 들어가. 뭐 이런 몇 가지의 지금 특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국부펀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성장펀드 아니, 그것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을 제가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제가 테마섹과 NDF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국부펀드 이거 한번 검토해 볼 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 말씀을 주시면 아마 조금 이따 뭐 기회가 있으면 재경부 장관께서도 답변하실 텐데 상임위에서 이미 제가 질의했어요. 재경부 장관한테. 검토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관련 법안도 이미 예, 제출을 당연히 해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 국부펀드 아까 뭐 규모 접대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규모도 훨씬 키우고 그래서 독자적인 독립성을 갖는 그런 국부펀드를 만드는 방식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KIC는 한국은행의 수탁을 받아서 외환으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법으로 해외 투자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내 투자를 허용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외환 시장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외환 투자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KIC를 조금 확장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외환 투자 요걸 손대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위탁, 외환 위탁의 해외 투자 부분은 손대지 않고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국내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해서 국부도 창출하고 우리 전략 산업도 육성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때 아닙니까? NDF가 TSMC를 키웠듯이 그런 뭐 전략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것을 우리 경제 당국하고 좀 깊이 많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리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총리께서 직접 좀 챙겨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논의해 주시고 제가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공공기금 여유자금이 한 300조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고 뭐 다른 재원도 저번에 재경부 장관은 그 정부 자산 네. 또 활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저는 KIC를 확대하는 게 더 좋겠다, 빠르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요. 제도의 독립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단기 재정 논리나 개별 부채 이해관계로부터도 분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집행 권한도 부여하는 이런 국부펀드가 필요하겠다. 국부펀드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 옵션을 통해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갖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세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그렇습니다. 쓰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돈을 버는 정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부펀드 이야기를 했고 대만의 NDF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죠. 성장을 하면 규제가 훨씬 더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산이나 규모만 갖고 규제를 가하니까. 그러면은 피터팬 증후군 들어보셨죠? 아시죠? 어른이 안 되려고 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일정하게 성장해서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기업을 쪼개게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아주 스타트업에서부터 쭉 성장해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어떤 혁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지 규제를 강화하면 누가 성장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합리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문제의식을 최근에 아마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도 네. 공개적으로 여러 자리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개 법률에서 한 340개 정도의 규제가 있어요. 이거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우리 경제 모델을 가질 수 있지 대통령님께서 않겠습니까?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출범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거기에 수석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챙기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배임죄 정부 입장은 뭡니까? 배임죄와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뭐 대통령님께서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법적으로 잘 정비해서 어떤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비 작업을 정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 발의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판단의 결과가 사후에 손해가 날 경우에 의사결정 당시의 어떤 합리성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과감한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영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에 있어서의 적극 행정 또는 행정적 판단, 정책적 판단처럼 지금 말씀하신 경영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고유성이 존중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투자 판단 실패로 감옥에 가는 것은 외국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정부도 좀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통합하게 되면 4년간 20조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조입니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산업시설을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과감하게 현금 투자 검토할 수 있습니까? 현금 지원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 재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구성은 근데 이제 봐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